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 이제 넘어가서 31일이 되었는데요. 에어프레미아 공채가 이제 완벽하게 오픈이 되었고,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 시에 주의할 사항,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은 물론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가 도대체 무슨 항공사인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까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에어프레미아 지원을 하신다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궁금증과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트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다다닥 받아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 관련해서 특별 클래스 관련해서 제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래 댓글로 상세한 그 내용이 담긴 포스팅 주소 올려둘 테니까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회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에어프레미아 지원 관련 기업 분석 그리고 자소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물론 특별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내용들을 듣게 될 겁니다. 정말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또 제 수업을 듣는 학생 혹은 특별 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이 영상은 반드시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플라이 강원 있죠? 저는 그곳에서도 자기소개서 약 40명을 합격시켰고, 자, 그리고 오늘 진행됐던 최종 면접도 총 21명의 지원자들이 최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합격할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왜냐면 그 플라이 강원 최종 면접의 그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특히 영어 질문, 그 영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수준으로 나와서 많은 지원자들이 당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중되었고 실제로 이제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었죠. 화상 면접도 없고요. 수기 자소서, 영상 촬영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항공사 지원서처럼 진행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항목도 3개에 총 500자, 그리고 1차, 2차 면접으로 좀 빠르게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도 외국어 스펙을 저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이제 TCC, 외국인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회화 실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말 확실한 그런 능력치를 원했던 것 같고요.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도 중장거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로벌 역량, 외국어 소통 능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내에서도 그리고 실제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필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시킬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첫 번째로 저는 자소서 항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긴 해도 가장 핵심적인 건 3번, 세 번째 항목을 저는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여행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 중에서도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경력 쪽도 저는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외국어 성적이겠죠.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장 중요한 항공사입니다. 이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면접을 위해서 이제 서류를 검증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든 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꽉꽉 제대로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채용을 임해주시는 것이 서류 합격률을 월등하게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어프레미아라는 기업 자체는요, 항공산업계의 스타트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항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대한민국에선 최초로 제시한 항공사이죠. 바로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FSC 같은 경우에는 풀 서비스, 그러니까
가장 가득 찬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그런 항공사가 이제 그 만족도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 자체가 고객 만족도의 척도가 되어주는 그런 항공산업의 모델이다였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는요. 합리적인 가격 대비 이제 만족스러운 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 이를 이제 밸런스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이 가격과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편안함, 이 두 가치를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잡아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 도입되는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델이 있었고요. 저는 일단 에어프리미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공산업의 그런 경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모델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참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국내 항공산업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윤활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항공사 중 한 곳이 바로 에어프리미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GDP가 3만 불을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실 이제 이런 뭐랄까요, 그 경제적인 능력에 여유가 생긴 것도 참 좋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행 수요가 조금 중장거리, 오랜 시간 동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요도 많이 높아질 거고요. 또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그런 해외 지사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이런 중장거리 노선이 집중으로 하는 에어프리미아가 꼭 필요한 항공사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에어프리미아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항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약 75개의 그 뉴스레터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특별 클래스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곳이 바로 뉴스레터인데, 이것을 보면 이제 에어프리미아의 어떤 행보도 볼 수 있고요. 아, 이 에어프리미아라는 항공사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전략이 있었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되고, 실제 이제 고객과 소통하고 동료들, 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과 과정이 그대로 그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레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은요, 제 이전의 영상, 약 2년 전에 여러분들 에어프리미아 채용이 처음 떴을 때 제공해드렸던 그 영상도 보고 이 영상까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는 이제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가장 좀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죠. 국내 항공사로서는 가장 이 여유 있는 그런 좌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42인치의 좌석을 제공하고요. 그만큼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포트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공사의 가치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FSC 항공사 대비해서는 80-90%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저는 높게 책정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심리적인 수치로는 7-80% 정도. 그리고 또 이코노미를 넘어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14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120에서 130% 수준으로 조금 가격을 맞춰볼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그 높은 수요를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에어프리미아를 이제 국내선에서 운항을 했을 때 탑승했던 고객들 중에서 90% 이상이 에어프리미아를 다시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용해보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딱 한 번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에어프리미아가 주는 그런 특별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에어프리미아가 이렇게 최신식 기종 보잉 787 드림라이너 9이죠. 에어프리미아가 비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티켓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의 효율성을 높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덕분입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여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운행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거. 나아가서 이건
그 탄소도 저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에어프레미아가 환경을 조금 추구하는, 그 환경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항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단일 기종을 운영하고 있죠. 실제로 제주항공에서 보잉 737을 단일 기종으로 운영을 해서 이 정비와 운항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서 굉장히 그 단가를 절감해서 LCC로서는 큰 확장을 성공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에어프레미아도 최신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이 하나만을 쫙 단일 기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요, 실제로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나가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덜어낼 것은 확실하게 덜어내는 것이 이 에어프레미아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그 전문 CEO 대표님이 현재는 유명석 대표님입니다. 그 제주항공에서 영업 쪽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커머셜 본부장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의 귀재다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뉴스레터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특별 클래스를 이제 이 에어프레미아 관련해서만 한 4시간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지금 이제 좀 수요만 받쳐준다면 정말로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은 많이 갖춰져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채용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중장거리 노선에 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외항사들이 독점을 많이 해왔고 그 시장 경쟁에서 독식을 해왔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있지만 대한항공이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노선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선들을 좀 위주로 에어프레미아가 취향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국내에서는 이 항공사들끼리의 경쟁을 좀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국내 항공산업의 시너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활성화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다른 LCC 항공사들과 좀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동남아의 외국인 고객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매력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LCC 항공사들과 함께 여러 협약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 어떤 거점에 있는 노선을 통해서 고객을 모시고 오면, 이를 통해서 에어프레미아가 좀 중장거리까지 모시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할 때 이제 LA로 간다라고 하면요, 거기 한국인은 3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동남아나 어떤 트랜짓 고객들인데 다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항공사의 고객인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의 국내 항공사들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이제 LCC 항공사들에게는 신규 고객 창출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통해서 또 안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신규 항공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내가 자신 있다라는 것보다는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실한 가치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그 베테랑 경력을 가진 운항 승무원, 그러니까 즉 조종사 분들을 이제 모셔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잉 787이기 때문에 FSC 항공사 혹은 해외 FSC 항공사 출신의 이제 기장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좀 믿고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드 프리미엄입니다. 결국에는 이 브랜드 가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포용하고 충족시켜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가운데 있는 세이프티입니다. 물론 이제 휴먼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요. 고객을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구성원 또한 고객과 동등하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의 만족은 외부 직원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단순히 승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고객을 넘어서 사람으로 모신다면 우리 객실 승무원과 에어프레미아는 그들을 끊임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여행 경험을 위해서 에어프레미아는 확실한 그 여정의 편안함을 책임지기 위해서
파격적인 좌석 배치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독단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요. 선진형 지배 구조의 경영이라고 해서 독단을 좀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님은 또 심주엽 대표님이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틀렉스라는 보톡스 관련된 기업의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항공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력과 경험은 조금 부족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 이전에는 아시아나항공 출신의 대표님이었고 이번에는 제주항공 출신의 대표님입니다. 뉴스탠다드, 굉장히 그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색깔이 최근에 정말 많이 드러나고 뉴스레터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동북아의 거점 공항 그리고 거점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에어프레미아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라는 것은요, 이를 탑승한 고객들이 서비스에 있어서도 만족을 하고 편안함에서도 만족을 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만족하고 비용에 있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어포러블하고 리저너블하다. 그래서 저는 에어프레미아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는, 공급이 부족한 그 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기대되는 항공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특별 클래스 내에서 기업 분석을 하면 약 한 50분,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이 길어지고 또 자소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 줄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레터를 좀 확인하면서 채워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제 이전 영상을 조금 추가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조금 억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1번 같은 경우에 그렇다 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언가 맞지 않는 느낌? 억지로 무언가 끼워 맞춘 듯한 질문 항목이라서 살짝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3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과 일치하는 그 프리미엄 웨이즈 2개 이상을 선택하고 본인이 왜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프리미엄으로서 또 적합한지 이야기를 해라 라는 항목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프레미아 지원 동기이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친히 프리미엄 웨이즈를 2개 이상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어프레미아에는 객실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좋지만 에어프레미아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에 어울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프리미엄 웨이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 채용 홈페이지 가면 이제 스토리 부분에 본다면 여러분들 프리미엄 웨이지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리미엄 웨이지 10개 중에서 대부분은 팀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절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또 더 높은 업무 효율성과 더 좋은 업무 성과를 위해서는 좀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좀 오픈된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실제로 이 프리미엄 웨이지 10가지는 구성원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를 잘 따르면서 정말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해서 예견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지만, 무엇보다 소속된 인원들이 그 소속감과 애사심을 갖고 좀 이 회사에 헌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웨이지 10가지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보면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즉 이제 대한항공으로 친다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애티튜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책임을 좀 추구하고요. 조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돈만 버는 항공사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에 어떻게 보면 또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동참하고 노력하고 리딩하는 항공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고객보다 그 니즈를 더 잘 알아야 된다. 이건 고객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죠. 소비나 여행, 그리고 또 항공산업의 여러 트렌드들을 분석하고 고민하고 여러 서비스 현장에서도 설문조사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에어프레미아의 고객이다 라는 건데요.
고객의 입장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주관적이되 객관적이고 이 모든 것이 교집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고객이 되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실제 경험도 해봤을 때 온전히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각자의 전문성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분야의 그런 전문성 분야에서는 무한히 신뢰한다라기보다는요, 이를 존중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결과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조언과 전문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경청하겠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팀워크 저해와 조직의 와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또 소통하기 위해서 동등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고 좋은 팀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요소가 되겠죠. 또 여섯 번째는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제 개인의 어떤 직무와 역할에 한정짓지 않고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인데, 이게 개인에만 맡겨서는 움직여지지 않으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프리미엄 웨이즈랑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각자의 전문성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 뉴스레터 보면 알게 되는데, 실제로 승무원도 하이브리드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스터디하고 길드 조직 모임화해서 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있다면 저는 좋은 경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투명하게 일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함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그 어떤 업무 역할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남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쉽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덮지 않고 반드시 명확하고 신실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오픈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실제로 팀 과제하는데 중간중간에 회의하고 중간 점검 피드백이 있어야 완벽한 결과물을 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맡은 일에만 불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도 이러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결론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 채용 때 이제 토의 면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항목을 보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최종 결론 발표자를 뽑고 네가 하고 그걸 답변해라, 잘해라, 발표 정리를 잘해야 된다. 회의라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결과를 짓기 위한 기획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고 최종 면접으로도 정말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반말하지 마요. 자, 실제로 이 회사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씨, 선배님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픈된 그런 문화라 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의견을 조금은 자유롭다는 게 무책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율성 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해 볼 수 있고 회사의 성장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어프레미아, 로고,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요, 이 직원들의 소통과 의견을 통해서 종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 더우면 반바지를 입는다인데요. 언뜻 보면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도 존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가치관, 행동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존중 심리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이러한 부분이 더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분위기도 좋고요, 서로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타 항공사들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이다라는 것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유만 강조하는 소재는 자소서로서 좋지 않습니다. 면접할 때도 이 프리미엄 웨이지 10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소서 항목에 좀 생각해보면 문제는 500자라는 겁니다. 공백 포함이고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 1번, 3번, 8번 이렇게 쭉 이야기 적기가 힘들고, 그러면 글자 수를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1번, 3번, 4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번호로 저는 체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글 속에서는.
아니면 뭐 2개,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텍스트화 시킨다든지. 이제 중요한 건 2가지씩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에어프레미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중요한 건 간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으로 적합한 이유를 좀 어필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치관으로서.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저는 뭐 프리미엄 웨이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글자 수가 부족하면 저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느끼고 성과를 이루은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글자 수 여유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잘 어울려서 어떠한 이제 목표, 결과에 창출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포부 형태로 마무리를 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2번이죠. 에어프레미아 10년차 객실 승무원이 된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과 연관지어라. 이게 이제 500자 안에 3개를 물어보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10년 후의 모습을 장점만으로 연결시키거나 10년 후의 모습을 단점만으로 연결시킨다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을 건데 장단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질 거고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라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략. 장단점을 적어라 했기 때문에 둘 다 적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중을 어디에 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2가지씩 첫 번째 문장에 이제 10년 후의 여러분들의 모습. 사실 포부와 굉장히 닮아 있지만 구체적인 10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시기이기는 한데 그 전문가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비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웨이지를 모든 항목에서 다 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웨이지와 연결시켜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10년 후 본인의 모습을 이끌어 나가는데 장점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 할지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갈지를 메인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점을 통해 이끌고 간다고 하면요. 이 장점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반대로 이제 단점도 언급은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10년 후 목표 달성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너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어필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내가 이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내 장점이 오히려 시너지가 되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방향도 괜찮고요. 그래서 글자 수의 비율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 이 답변도 500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부 마무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단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2가지의 장단점이 결이 이제 10년 후 나의 어떤 목표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개연성이 그리 쫙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3번째 항목입니다. 에어프레미아에 제안하고 싶은 서비스 추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프레미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면한 과제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여행, 소비, 이런 항공산업에 대한 트렌드 공부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우선 서비스라고 하면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질적 유형의 서비스 그리고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내 외에서도 이 고객이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비용 대비 효과, 경쟁사 분석,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기존의 것들과의 차별화된 점 이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고객가 끄덕거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신입 객실 승무원인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누가 봤을 때 고민을 해서 썼다라는 것은 느껴지면 좋겠고요. 저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획한다 생각하고 그 서비스의 어떤 타이틀까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팩트와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를 위해서 타 항공사들의 예시도 좀 살펴보고요. 뉴스레터 보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획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것을 잘 해볼 수 있을지도 어필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밸런스드 프리미엄, 그리고 컴포트.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3가지 항목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쫙 알려드렸는데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간 너무 짧고요. 저도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짧기도 짧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면접까지 기간도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 기간이 거의 없다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소서 첨삭은 당연히 또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반적인 이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에 대한 어떤 저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특별 클래스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 내용에 좀 기록해 둘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클래스 및 뭐 다양한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련해서 롤플레잉 관련해서 기업 분석부터 해서 기출 문제 분석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를 통해서 자소서 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소서 합격률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서류 합격을 하면 뭐 1차 면접이든 최종 면접이든 현장 오프라인에서 실제 진행하는 수업은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우선 확실한 건 제 수업을 좀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에어프레미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플라이 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그래서 객실 승무원 이외에 우리 에어프레미아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점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이 항공사가 당면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원하게 좀 뚫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한 사람이란 것을 좀 어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직 면접 준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소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좀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경력사항들 관련 없는 내용들은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떤 특정 안전 근무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어필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기본적인 기업 관련 분석과 자기소개서 분석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7시간째 연속으로 영상만 촬영하고 있어서 목도 너무 아프고 안색도 좀 안 좋고 여러분들 뭐 보는데 평소와는 텐션이 달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진심은 여러분들 정말 좀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채용이고 2년 만에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이전에도 제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영상이 많으니까 꼭 확인해 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할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르게 이제 지원하시고 여러분들 얼른 면접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 달리셨으면 합니다. 윙을 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